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토트넘과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켰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베일 대신 라멜라가 선발로 나왔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와 마찬가지로 알리, 손흥민, 케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호이베르 대신 시소코가 선발로 나왔고, 포백에는 벤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오리에가 나왔습니다. 다이어와 오리에 모두 약 2주 만에 경기 출전이네요. 23분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 알리가 버티면서 키핑을 해주고 벤 데이비스에게 공을 넘깁니다. 벤 데이비스는 라멜라에게 주고, 라멜라는 박스 안까지 공을 몰고 간 이후 슈팅 시도, 라멜라의 슈팅이 골대를 맞는데 이후 정확하게 케인 앞으로 공이 갑니다. 케인이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1대0 리드. 이건 뭐 골대의 패스가 너무 좋았죠. 53분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장면, 이번에는 왼발 크로스였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에 침투하는 케인 선수를 확인한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파포스트 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왼발로. 상대 측면 수비는 살짝 뒤쪽에 있었고 센터백은 케인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포스트 쪽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이게 살짝 깊게 들어가면서 케인 선수가 슈팅이 아닌 패스를 시도하는데 상대 센터백 라우리트센이 끝까지 집중력 있게 수비하면서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63분에 무리뉴 감독은 과감하게 3명을 동시에 바꿉니다. 손흥민, 라멜라, 알리를 빼고 베일, 베르바인, 모우라를 투입.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주전 선수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게 당장 주말에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죠.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그리고 베일은 들어가자마자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왼발 아웃프런트로 베르바인에게 크로스를 시도. 이게 베르바인이 파포스트 쪽에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베르바인이 발리슛으로 마무리를 시도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68분 케인의 추가골 장면, 은돈벨레가 오버랩 올라온 오리에한테 길게 연결합니다. 오리에는 잡지 않고 그대로 크로스 시도. 이걸 상대 센터백 테오필 캐서린이 실수를 하면서 클리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공을 케인이 잡아서 개인 능력으로 슈팅 타이밍을 만든 이후 수비 다리 사이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합니다. 케인이 공을 세웠다가 차는 사이에 상대 센터백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86분에 케인은 비니시우스와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 전에 파울 당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을 호소했는데 교체 이후에 아이싱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베일이 맹활약을 했는데 프리킥에서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베르바인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2대0으로 경기 종료.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 득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수비 후역습을 통해 손케 듀오에게 득점 기회를 몰아줬다면 최근에는 베일도 득점을 올리고 모우라도 득점을 올리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만 득점을 하는 시절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살펴보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측면 쪽으로 많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처럼 중앙 쪽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내내 대부분 측면에 쭉 빠진 채로 공을 잡습니다. 대신 중앙에는 알리 선수가 위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두 가지 정도, 크로스를 시도하거나 드리블을 시도하거나. 물론 역할이 바뀌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 그에 맞게 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드리블을 통해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간 부분 전술을 시도하는 장면이 몇 차례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으러 움직이고 그 공간으로 알리가 갑니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으러 움직이고 그 공간으로 케인이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던 시절 케인이 미끼 역할을 하던 모습과 흡사하죠. 그 미끼 역할을 현재는 손흥민 선수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서 공을 잡게 되면 중앙에서 공을 잡을 때보다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으면 골대와 수비수를 마주하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선택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이렇게 수비가 밀어내는 수비를 할 수도 있고 측면을 막아놓고 협력 수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공 잡으면 수비 둘이 붙는 상황이 종종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전에는 골을 넣는 주체였다면 지금은 골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케인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케인은 축구 마스터다,
많은 스트라이커는 골만 넣는데 케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팬들의 반응 몇 개 살펴보면 다이어, 산체스, 데이비스를 데리고 클린시트를 하다니 요즘 토트넘 대박. 2차전에서 편하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 중요한 건 주말 리그 NLD. 여기서 NLD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를 의미합니다. 이기기는 했지만 많은 기회를 날리기도 했다. 이걸 개선하고 이제 NLD에 집중하자. 다음 경기는 NLD. 많은 팬들이 주말에 펼쳐질 북런던 더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 팬들은 케인의 무릎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5연승 중이고 아스날은 4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